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감정평가론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약집의 173페이지? 지난주에 원가 방식하고 수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비교 방식 내용을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고,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를 보세요. 감정평가 의뢰된 부동산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었어요. 그럼 그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할 때 그 부동산과 똑같은 걸 찾아서 그 똑같은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 가액이 10억이면 너도 10억?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똑같은 걸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때는 비슷한 걸 찾아서 비교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주는 게 부대찌개다, 사시찌개다? 사시찌개. 배가 고프면 면발도 넣어먹는다고 그랬죠. 그게 사시찌개면. 사는 사정보정, 시는 시점 수정, 찌는 지역 요인 비교, 개는 개별 요인 비교, 면은 면적 비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 하나만 기억하시면 끝난다는 얘기를 했었냐면 무조건 우리는 분수식에서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만, 분자로 들어간다는 것만 알면 이 비교치를 구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 출발은 뭐부터 출발하죠, 여러분? 100%? 100%. 근데 100% 100%가 위아래로 들어가니까 걔는 지워놓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100을 집어넣고 우세하다 그러면 더하고 열세하면 빼는 것. 그래서 만약에 지역적으로 10% 우세하다 이렇게 나왔다면 걔는 110%가 되는 거예요? 100%가 지금 10%가 되는 거예요? 10%가 우세하면 110이 되는 거죠. 100을 기준으로. 10%가 열세하다 그러면 90%가 되는 거죠. 90. 15%가 우세하면 115.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만약에 10%가 우세하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 부분에다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00분의 110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조정해 주실 수 있으면 이 문제에서는 틀릴 게 없는 거죠. 꼭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은 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었나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었나요? 비교 방식에 의해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의 이름은 임대사례를 비교하면 임료가 나온다. 그때 나온 임료는 비교하여 준한 임료, 비준 임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얘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거래사례를 비교하면 가액이 나오죠. 걔가 비준가액이었다. 그때 주의하실 건 거래사례 비교법은 뭐부터 출발한다? 사시찌개, 사부터 출발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얘는 사정보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좀 적어주시면 지금 비교 방식 부분에 173페이지 펴놓으시고 173페이지에 거기다가 하나만 적어주세요. 위에 공간에다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적어주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적으셨나요? 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지가, 토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인데 얘도 비교 방식이었는데 특이하게 비교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기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얘는 표준지를 산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당연히 없어요. 표준지 산정 시에. 그러니까 얘는 사정 보정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얘는 시부터 출발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점 수정부터 출발하지 사정 보정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요령은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정 보정이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출발이고 되시나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시점 수정부터 들어간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사정 보정이 없다.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정도 개념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배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17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75페이지에 괄호 4번에 배분법이 있죠, 여러분. 배분법. 그럼 잔여법이 있었고 배분법이 있었는데
자, 잔여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수익환원법에서 수익환원법은 누구 입장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는 뭘 중시 여긴다? 수익을 중시 여긴다.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 그래서 수익가액은 뭐분의 뭐였죠? 환원율분의 환원시켜주는 수익률, 환원율분의 순수익이었다. 그래서 이때 순수익은 조순전후 중에 뭐였다? 순영업소득이기 때문에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 있으면 이게 빼서 구하시라는 얘기를 했었고, 수익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수익과 환원율과 또 하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환원시키는 방법. 토지 건물 광산 어장이 1년 뒤 미래 수익이 1,000만 원으로 동일하더라도 전체 미래 수익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이때 수익을 수익가액으로 환원시켜주는 방법이 하나여야 된다? 네 가지여야 된다? 네 가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옷을 붙일 때 이런 부분에 이렇게 붙이는 게 뭐였죠? 찍찍이? 그래서 뭘 연상한다? 찍찍이를 연상한다. 그래서 순수익 구하는 방법 몇 개고? 3개. 환원율 구하는 방법은 얘는 독수리 5 남매. 그래서 5개. 그리고 환원 방법은 4개. 그래서 이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3가지. 대상 부동산에서 구하면 뭐고? 직접법. 유사한 부동산에서 구하면 간접법. 남기는 방법은 잔여법. 그래서 잔여법은 수익환원법에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1,000만 원일 때 건물 수익이 50만 원이면 토지 수익은 950만 원이 남는다. 이게 토지잔여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내용이 기억나시면 되고, 환원율 구하는 방법에 총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4가지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였고 딱 하나만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부채감당법.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된다. 부채 감당률에 곱하기 부채 친구 대부.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절대로 아니었죠. 곱하기 저당. 저당이자율 저당 상수. 저당 상수를 곱하면 환원율이 계산된다. 그 내용. 그 다음 환원 방법에 4개. 찍찍, 연상. 그래서 찍은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토지는 비상각자산, 비읍비읍, 직접법. 건물은 삼각자산, 시옷시옷, 직선법. 연호는 어디에 산다? 어장에. 광산, 상환기금법. 기억이 나세요? 네. 그때 여기서 잔여법이 나왔는데 잔여법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배분해주고 남는 걸 찾는 거였죠, 얘가. 잔여법은.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배분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배분법은 뭐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 그래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만 평가하는 거예요, 토지만. 근데 실제 시장에서 이 토지와 똑같은 토지의 거래 사례를 찾아봤더니 토지만 거래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았냐면 토지와 건물의 합쳐진 거래 사례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례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거래 사례인가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토지만의 가격인 거죠. 근데 봤더니 얘가 얼마에 거래됐냐면 총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건물 부분의 가액을 정확히만 안다면 이때 건물 가액이 얘가 얼마냐면 건물 부분이 4억이랍니다. 그럼 이 4억 부분 다른 부분의 금액을 빼면 남나요? 지금 토지 가액이? 그럼 얘는 얼마다? 6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지금 전체 거래된 가액을 각각의 부분으로 배분해 줬나요? 무슨 법이에요, 얘가? 배분법입니다. 그래서 배분법은 배분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쓰이죠. 지금 모르는지 아셔야 돼요. 이 정도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뺐나요, 여러분? 뺐죠?
다른 부분을 빼야 같은 부분이 남아요? 같은 부분을 빼야 같은 부분이 남아요?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분을 빼야 같은 부분이 남겠죠. 그래서 뺄 때는 다른 부분을 빼는 거죠. 빼는 방법을 공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제한다. 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건물 비율과 토지 비율을 안대요. 각각이 전체에서 건물 비율이 4대 40%고 이때 토지 비율이 60%랍니다. 예를 들어.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토지잖아요. 그럼 이때는 곱해주면 전체 10억에 0.4를 곱해야 토지가 나오나요? 0.6을 곱해야 토지가 나오나요? 같은 부분의 비율을 곱해야 같은 부분이 남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얘는 곱할 때는 같은 부분을 곱하겠네요. 그럼 얘는 곱했으니까 얘를 비율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딱 보시면 지금 두 가지로 쪼개져 있네요. 배분법이. 빼는 방법과 같은 부분의 비율을 곱하는 내용이 있는데 뺄 때는 다른 부분을 빼야 되는 거고 곱할 때는 같은 부분의 비율을 곱해줘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쓰는 거다?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괄호4번 배분법의 17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의의에 대상 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물이고 사례 부동산이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의 결합일 때 사례 가격의 총액에서 대상 부동산과 일치하는 부분만의 가액을 사례로 택하는 방식이다. 빼는 방식이 있고 곱하는 방식이 있더라. 그래서 다른 부분을 빼면 같은 부분이 남는 거고 같은 부분의 비율을 곱해야 같은 부분이 남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가격 산정 부분의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176페이지 임대사례 비교법에서는 얘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상 부동산 임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똑같은 걸 찾아서 얘 500만 원 받으니까 너도 500만 원. 이게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만약에 다르면 뭐 하면 된다? 사시찌개 면을 하면 된다.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임대사례 선정 기준의 정확히 중간 176페이지 정확히 중간에 파란색 글씨가 하나 있죠. 계약 조건의 유사성. 얘만 좀 주의를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개념이었죠.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대상 부동산이 5층짜리예요. 5층짜리. 그래서 얘 임료를 물어봤더니 똑같은 부동산이 있대요. 그래서 너랑 똑같은 건물의 임대료를 얘를 5천 받았으니까 너도 5천이 타당에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누가 해줬죠?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평가를 딱 받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가 봤더니 이 옆에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몇 층짜리가? 얘 4층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임료를 얼마를 받고 있나 봤더니 얘 6천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면적인데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얘 5층이고 얘는 4층이에요. 그러면 4층짜리가 6천을 받고 있는데 5층짜리의 임대 사례가 5천만 원이라 해서 얘를 5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째려봤더니 감정평가사가 떨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나 봤더니 얘는 임대 사례는 임대 사례인데 3층까지의 임대 사례예요. 전층이 아니라. 그럼 결국 대상 부동산의 임료를 정확하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따진 사시찌개 면 부분의 내용을 고려하는 것 당연히 맞는데 또 하나 임대차 계약 조건의 유사성도 필요한가요? 얘 5층 전체의 임대 사례를 임료를 알고 싶으면 5층 전체의 임대 사례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얘 3층까지였죠? 그래서 임대 사례의 계약 조건의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들어간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내용만. 됐죠? 그래서 감정평가론 부분에 지금 그 부분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3방식 7방법의 내용을. 칠판 이쪽 잠깐만 보실래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포인트는 뭐냐면 비교 방식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얘가 사정 보정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사정보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이 둘을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가 이 두 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얘 조정하는 내용. 그럼 하나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상승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100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더하고 빼는 거예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가로 조건이 5%만큼 우세하다. 획지 조건이 5% 열세하다. 10% 우세하다. 이런 식으로 막 문제를 줘요. 쭉 준다고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럼 그때는 조정하면 되네요. 처음 출발은 얼마로 출발해요? 100에서 출발하죠. 5%가 우세하다 하면 105죠. 그럼 105라고 얘기하지 말고 105는 105%니까 1.05죠. 5% 열세하다 그러면 95%네요. 그럼 수치를 얼마로 조정하면 된다? 0.95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곱하면 끝이다. 네, 이게 상승식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의 내용을 한번 다 본 거냐면 우리가 감정평가론 부분에서 7방법의 내용을 쭉 한번 다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187페이지 보실래요? (187)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죠. 우리가 기존에 다 한 번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갔었는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있고 토지가격 공시제도가 있답니다.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매년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나요?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부과해요. 세금을. 그리고 보상금도 지불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공공사업을 펼쳐서 수용 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보상금을 줘서 내보내야 되니까 그때 보상금을 지출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매해 연도의 부동산 가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니까 그해 연도에 적용할 내용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잡아놓겠죠. 그게 바로 뭐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를 총괄할 텐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약 3천만 필지의 토지의 가격을 다 공시할 수는 없으니까 국장은 뭐만 정하고 표준만 정해주고 그 표준과 비교표를 주면 그때 시장, 군수구청장이 자신의 시 안에, 군 안에, 구 안에 있는 애들을 비교해서 그 표준지와 비교해서 개별적인 애들을 다 정한다. 그래서 개별자가 들어가면 누가 정한다? 네. 문제 풀 때 요령이 개별이 떴을 때만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는 거예요. 얘를 뺀 나머지는 이 개별 이외의 것은 다 누가 정하냐면 국장이 정합니다. 되시죠? 그리고 정해준 사람한테 이의 신청해야 된다. 정해주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해준 사람.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누구에게 이의 신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장에게 이의 신청하겠죠. 그 다음 주택 관련해서는 이게 포인트였죠, 여러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아파트죠, 여러분?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모양과 형태가, 그 다음 면적이 매우 다양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덩어리로 각 단지별로, 동별로 한꺼번에 평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누가 다 정한다? 국장이 다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다 정하니까 얘는 표준과 단독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표준과 단독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층수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죠. 지어진 모양도.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국장이 정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국장은 뭐만 정하고? 표준을 정해주는 거죠. 표준을 국장이 정해주고 표준을 던져주면 누가 이제 개별을 정하는 거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맞나요? 시군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함정을 파는 거예요. 표준 공동주택 가격
표준 공동주택 가격, 그리고 지금 표준이 아니라 개별이 아니 지금 단독이 아니라 개별이죠. 개별 공동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의 개념이 아예 구분이 없는 거예요. 누가 다 정하는 거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되셨죠? 네.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정하는지를 좀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네. 뭔가 무너져 내리고 있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공시지가 제도, 지금 가격 공시 제도는 빨리빨리 정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늦게 천천히 해도 될까요? 빨리 정해야 되겠죠. 그럼 국장 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국장이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빨리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부터 정하게 돼 있냐면 주택가격부터 정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생각하실 때 그냥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택 건물이 있겠죠, 여러분? 얘 밑에 토지 있죠?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정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애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1월 말까지 정하겠죠? 네. 지금 주택 관련해서 표준을 던져줄 땐 1월 말까지 정한다고요. 그럼 국장은 놀아요? 그 다음에? 또 정해줘야 되겠죠. 뭘 정하겠어요? 토지 관련해서 정하겠죠. 그럼 얘도 한 달 걸리겠네요? 그래서 2월 말일까지 정하겠죠.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 놓고 얘를 정해놓으면 몇 개월이 걸리냐면 비교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3개월이 걸리게 돼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는 국장이 표준을 정해준 날로부터 끝난 그 달 3개월 지난 달의 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주택가격 공시제도 부분의 표를 보십시오, 여러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뭐로 나눠져 있지 않죠? 표준과 개별로 나눠져 있지 않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시 주체를 보세요. 누가 공시를 하는지. 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국장으로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는 건 딱 하나 단어가 떴을 때만 나온다고 그랬죠? 개별이 떴을 때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와요. 그럼 공동주택에 개별자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하는 겁니다. 표준주택 개별자 없죠? 그러니까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하겠죠. 그 다음 공시기준일이 있고 공시일이 있네요. 여러분 두 번째 공시기준일, 세 번째 공시일 있죠? 이 둘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름이 다르죠? 공시기준일과 공시일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써먹을 건 1월 1일을 기준으로 잡아놓겠죠. 그러니까 공시기준일은 다 1월 1일인 거예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런데 1월 1일의 가격을 1월 1일에 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사는 1월 1일 날 조사를 해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가격을 지금 공시하는 거잖아요. 국장들이. 그럼 당연히 공시하는 날짜는 뒤로 밀리겠죠. 그러니까 공시일과 공시기준일 다른 거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표준주택을 누가 정하고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국장이 언제까지? 1월 말일까지 1월 31일까지 정하겠죠. 그리고 개별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1월부터 2, 3, 3개월 뒤인 4월 30일까지. 그 다음 공동주택은 표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별 단독주택이 정해지는 4월 30일까지 그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이 신청은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한다?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30일 이내. 그럼 질문.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맞춰보세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1월 31일 날 공시가 됐습니다. 공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의 신청 있는 사람이, 이의가 있는 사람이 2월 1일 날 이의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30일 이내니까. 30일 이내. 2월 28일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이의 신청 가능한 자는 소유자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2월 1일 날 이의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30일 이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이의 신청 가능한 자는 소유자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는 자가 가능해요. 여러분 근래에 서울특별시하고 제주도 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가 같이 이의 신청했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나는 이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선출직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개별 부동산 가격이 공시가 되는 순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때려지죠. 그럼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해서 뭐 이의 신청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이의 신청 결과 통지를 해야 될까요? 그냥 이의 신청을 하든 말든 냅두면 될까요?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서면으로 통지해 줄까요? 구두로? 서면으로 해주겠죠. 서면으로. 그때 중요한 건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죠. 이게 지금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나오면 정말 헷갈려서 틀려버릴 거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일 처리를 누가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겠죠. 공무원이 하는데 지금 1월 31일 얘가 공시가 됐네요. 공시일이에요. 예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래요. 이의 신청. 그럼 2월 1일 날 이의 신청한 사람이 갑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날로부터 만약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야 된다면 얘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3월 1일? 아니, 30일 이내면 뭐 이걸 날짜를 계산해야 되겠죠? 하여튼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을이 있어요. 얘는 2월 2일에 했어요. 그럼 이거 하다가 다 날 새요.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의 신청 가능한 날짜가 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이 있겠죠, 여러분. 그럼 이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다 모아서 답변을 해준다는 얘기죠, 지금.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걸려들 거예요. 그 다음 지정 목적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정해준 이유. 그 다음 이제 개별과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뭔가 금을 때리면 부담금, 세금 등을 때리면 얘는 퍼센트를 곱해서 때리게 돼 있어요. 걔들은 다 개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개별. 그리고 실제 업무 담당자는 여러분 국장이 표준을 정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국장은 감정평가사가 아니죠.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표준을 국장이 스스로 업무를 담당하진 않겠죠. 누구를 고용해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감정평가를 하라고 하겠죠. 그럼 감정평가사가 표준을 다 정해주고 비준표까지 주면 그걸 실제로 비교하는 건 시안에, 군안에, 구안에 있는 공무원이 하겠죠. 사실은.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표준주택의 성격은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금액이거나 너무 낮은 애를 선택하면 안 돼요. 중용성. 그리고 그 금액이라고 확정이 돼 있어야지 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걔가 지속돼야 돼요. 안전성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상업용 부동산들 있겠죠, 여러분? 상업용 건물도 있잖아요, 여러분. 상가 건물. 그럼 걔도 공시가격을 지금 공시를 하게 돼 있다고요. 걔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대놓고 시험 문제에 낸 적은 없어요. 그때 공동주택은 집합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집합부동산은 표준과 개별의 구분이 또 없겠네요. 되시죠? 그 다음 2번 토지가격 공시제도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있습니다. 공시기준일은 똑같이 언제죠, 여러분? 1월 1일이죠.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정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개별이 떴으니까. 국장은 놀면 안 되죠. 아까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언제 공시했으니까 1월 31일까지 공시를 했으니까
지금 한 달 동안 2월 달까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월 말까지. 그리고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지나서 하나요, 여러분? 3개월 차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한 자 똑같네요. 이의가 있는 자, 토지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더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이의신청 종료일로부터.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그 다음 지정 목적이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가격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했을 때 이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아서 비교 표준지로부터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건, 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건 표준지 공시지가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상금 줄 때 대규모로 수용이 되는데 각각의 토지를 개별로 따로따로 개별 공시지가로 주면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불만이 커지겠네요. 그때 그 불만을 한 방에 잠재우기 위해서는 얘가 표준이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금 산정 시에는 뭐로 준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더라. 그런데 징수를 할 때는 징수, 과세, 부담금, 사용료를 때릴 때에는 얘는 개별로 때리겠죠. 세금 다 각각 때리죠. 개별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표준지의 성격도 다 똑같이 있고요. 넘겨보실까요? 188페이지. 그래서 핵심 체크에 제가 그 내용들을 쫙 한번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적어드렸어요. 되시죠? 그런데 그 MN 부분을 보세요. 지금 188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국장은 쉬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던져줘야, 표준을 잡아줘야 그걸 갖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또 일을 합니다. 몇 개월 걸려서? 3개월 걸려서. 그래서 1월 말까지 건물 끝내고 2월 말까지 토지 끝내고 4월 30일까지 건물의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 비주거형 집합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번 그 부분에 체크를 하나 해두세요. 별표를 하나 해두셔도 돼요. 이걸 함정파면 또 이제 걸려들어요.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국장 임의로 정하면 문제가 커지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하면 문제가 커지겠죠. 그럼 그때는 무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까요? 그래야 안전성이 높아질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국장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중앙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얘 중앙정부죠,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는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여러분 시군구인가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얘를 바꿔놓으면 찾으실 수 있겠어요? 국장은 뭐다? 중앙이죠, 중앙.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내용은 시군구겠죠. 그 다음 2번. 표준은 비교의 기준이 됨에 따라 자세히 정하고 개별은 지번과 가격만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실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얘를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 지번이 있겠죠, 여러분? 표준지의 지번이 어디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번과 지금 가격을 얘기한 거죠. 그럼 얘만 얘기해 놓으면, 얘만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렇게 공시가 돼 있으면 얘랑 비교해서 나머지 개별을 A, B, C, D, E 이런 애들을 비교해서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만 공시가 돼 있으면 비교할 수 있는 기준되는 자료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의 면적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의 형상, 토지의 모양이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가로가 얼마인지 세로가 얼마인지 획지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다 자세히 나와 있어야 된다. 도로 조건 등도 있어야 얘랑 비교해서 얘가 더 우월하니까 얘는 더 높게 평가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표준은 자세히 정해줘야 된다. 자세히. 지번과 가격만 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뭐가 다른지 느끼셔야 돼요. 개별은 표준을 가지고 여러분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 거죠. 개별은. 그럼 얘는 지번과 가격만 딱 공시하면 끝나겠죠. 얘를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비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번 표준은 비교의 기준이 됨에 따라 자세히 적고 개별은 지번과 가격만 정한다. 그 다음 3번 표준지 산정시에는 건물 관련 정보를 기재 안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땅값을 여러분 지금 공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관련 정보는 공시하지 않아요. 토지니까. 그 다음 4번 이의신청은 결정 고시한 주체에게 한다. 개별 빼고는 다 누구에게 한다? 여러분 개별만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개별 빼고는 모두 국장에게. 그래서 표준자 나오거나 공동자 나오거나 집합자가 나오면 국장. 개별이 떴을 때만 누구?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 5번 국장이 표준과 가격 비준표를 넘겨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과 비교하여 개별을 결정한다. 그 다음 6번 건물 노후화의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 표준 산정 시에 사용 승인을 공시하게 돼 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국장이 공시한다고 그랬죠.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쪼개진다고 그랬잖아요. 다양하니까. 공동주택은 다양함의 정도가 덜하니까 다 누가 뭉뚱그려서 때린다?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얘가 딱 결정되면 옆에 있는 개별 단독주택들 비교해서 가격을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어진 연도가 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지어진 연도, 사용한 날로부터 감가가 이루어지나요? 사용한 날로부터. 그래서 사용 승인일은 공시를 한다 안 한다? 얘 사용 승인일을 공시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뭐라고 함정을 팔 거냐면 날짜니까 분명히 이런 함정을 팔 수 있다고요. 건축 허가일. 건축 허가일을 공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일은 하등 쓸모가 없겠죠. 왜 쓸모가 없어요? 허가받은 날로부터 감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 승인일을 공시하는 이유는 얘랑 비교해서 개별 단독주택 가격들의 경우에 사용 승인일이 더 먼저라면 더 많이 달아 없어졌으니까 걔를 감안하라는 얘기죠. 그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왜 얘가 나왔는지를. 그 다음 7번 가격의 결정 실제 업무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비준표를 보면서 비교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이 한다. 사실상은. 여러분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제로 자기가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 안에 공무원이 하겠죠. 공무원이. 그 다음 8번 표준은 그 자체가 개별이다. 칠판 이쪽 보세요. 여기 표준지가 있네요. 표준지. 이 표준지의 가격을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럼 이 표준지 자체는 얘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개별 공시지가인가요? 표준지 자체는 다른 애랑 또 비교를 하나요? 안 하죠. 얘 그냥 가격이 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별도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이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 개별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 부담금 때리지 않거나 세금 때리지 않는 애들은 개별 공시지가가 필요 없겠죠. 아까 걔를 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 내용들 정도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에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 별도로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 이제 189페이지에 기타 물건 평가라고 돼 있고 건물의 평가, 토지의 평가 각각 어떤 방법에 의해서 평가하는지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 보세요. 토지는 만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곧 가격이라는 비용 방식을 적용할 수 없더라. 그래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거래된 사례는 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비교 방식에 의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토지는. 근데 토지 중에서 만들 수 있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매립지, 조성지, 간척지 등 만든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비용 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더라.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었고, 건물은 대표적으로 다시 만들 수 있죠, 여러분. 달아 없어지죠.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재조달 원가에서 달아 없어진 부분 감가 수정 빼면 나머지 비용들을 쌓아서 계산한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은 비용 방식, 적산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겠네요. 건물은 이걸 시험 문제로 낸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189페이지의 기타 물건별 평가 부분에 지금 내용에서 딱 하나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를 해보세요. 그 박스에 적산가액 원칙인 것에 동그라미 1번 건물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3, 4번에 묶어두시고 체크 하나. 선박과 항공기는 여러분 중고 선박시장, 중고 항공기 시장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랬죠. 얘 거래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들 수 있죠. 만든 데 들어간 비용이고 가격이라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산가액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중가액 부분에 지금 동그라미 3번 과수원에는 별표 하나, 4번 자동차에는 체크 하나. 자동차는 육해공 탈 것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아까 선박하고 항공기, 해상으로 탈 것, 공중으로 탈 것. 얘는 지금 육상으로 탈 것이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중고 자동차 시장이 동네별로 있죠, 거의. 지역별로. 그러니까 얘는 거래 사례를 찾기가 쉽다, 어렵다? 쉬우니까. 얘는 무슨 방식에 의한다? 비교 방식. 비중가액이 원칙이라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과수원의 경우엔 거래 사례 비교법이네요. 비중가액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MM으로 우리가 전에 기억했던 게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의 과거의 소원은 뭐였어요, 여러분? 이거 통일 아니라고 그랬죠? 일거양득이라고 그랬죠, 일거양득. 네. 그래서 과는 과수원이고, 거는 거래사례 비교법, 소는 소경목림, 지름이 작은 나무는 원가법에 의하더라.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그 다음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걸려들게 돼 있어요. 작년도 시험 문제도 여기서 나왔고.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꼭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 수익이 곧 가격이 된다. 수익가액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 내용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론 부분의 내용을 다른 어떤 때보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네요. 10분을 쉰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 총론 부분의 내용을 빠른 스피드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예, 10분 쉬세요.